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제6주차 발명교육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 녹화를 하는데 지금 음성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저것 이제 설정을 바꿔보기도 하고 하면서 녹화하느라고 쓸데없는 시간을 지금 많이 낭비하고 최종적으로 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과제가 최외곽 전자나 원자가 전자 요거의 그 구별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 사람 컷만 그 첫 번째 과제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게요. 자, 요것이 이제 6개의 원소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최외곽 전자는 말 그대로 전자 배치를 쭉 이제 적어 나갈 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주 양자수 n이 가장 큰 전자들을 말하는 거고, 원자가 전자는 대체로 최외곽 전자하고 맞을 때가 많지만 몇 개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요렇게만 적는 게 좋아요. 대체로 최외곽에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금 이 메인 그룹 중에 소듐, 마그네슘, 산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원자가 전자나 최외곽 전자나 똑같죠. 아르곤의 경우는 원자가 전자는 8개인데 실제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0이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제논도 예전에는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그렇게 썼죠. 규칙으로는 8전자라서 반응을 잘 안 한다. 그렇지만 ptable.com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논이 F하고 반응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8개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는 0이라는 것보다는 8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철의 경우 원자가 전자는 4s에 2개 있는 게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인데 이 3D 쪽에 6개의 전자가 있는데 안쪽에죠. 이 D하고 S가 연합해서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D전자까지 더해줘야 돼요. 전이금속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전이금속의 경우에는 4s의 전자와 3d의 전자를 합해서 적는 것이 원자가 전자의 개수다. 위키백과에도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요 정도, 그냥 보충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과제에 대한 건 더 뭐 설명할 게 없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화학 결합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이온 결합, 이온이 형성이 돼서 이온 결합 형성하는 걸 했고, 두 번째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공유 결합을 설명을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일부분만 설명을 하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냥 끝냈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공유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와 이 루이스 구조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화학적인 성질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단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딱딱하기도 하고. 화학결합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그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했거든요. 여기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옥테트 룰이다. 그런 말이 있죠. 옥테트 룰. 8전자 규칙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8전자 규칙. 그 비활성 그 기체들, 18그룹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이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최애각 전자가 8개씩 있는데, 8개씩 있는 그 원소들이 상당히 안정하다 하는데 착안을 해서, 다른 그 계열의 그 원자들도 바깥쪽에 전자의 개수가 8개가 되면 안정할 것이다 하는데 착안해서 공유 결합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 전자들을 재배열하죠. 그런 거를 옥텍트 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조금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자 CCl4라고 하는 그 사염화탄소라고 있어요. 사염화탄소라고 있는데 C는 4개의 그 원자가 전자 또는 최애각 전자가 있고 Cl이라고 하는 거는 7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서로 하나씩 공유를 하면 결합이 하나 형성이 돼요. 그런 게 나머지 세 방향에서 CL이 다가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CCl4라고 하는 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이 공유된 전자들은 선분으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가운데 선분으로 나타내고 나머지 고립상들은 각각의 원자에다가 배치를 해요. 실란이라고 하는 SiH4는 이렇게 돼 있어요. H는 좀 특수한 경우로서 18전자가 아니고 2개의 전자만 채워지면 안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SiH4와 비슷한 게 이제 CH4죠. CH4. 그래서 CH4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교해 보고 싶은 게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에서 필요 없는 건 닫고요. CNOF 요쪽 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건데 CNOF F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주기에 보면 C 펜이 설정이 안 됐네요. C N O F 네온의 경우는 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자, F의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7개의 전자, 산소는 6개. 뭐 다 쌍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N의 경우에는 5개. 탄소의 경우에는 4개. 전자 배치에 의하면 2개는 쌍이고 2개는 쌍이 아닌데 일단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H가 결합을 하려면 H라는 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하나의 전자가 오게 되면 두 전자를 최대로 가지게 돼서 좀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F에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당겨 볼까요? F의 경우에는 당겨오는 기능이 자 이렇게 있는데 이 F의 경우에는 H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전자 하나만 가진 H 하나만 있으면 그 한 개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H 쪽에서 카운트를 해도 두 개의 전자 F 쪽에서 카운트를 해도 8개의 전자 옥텟트 규칙에 맞게 이렇게 이제 서로 만족을 해서 HF라고 하는 플로린화 수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산소의 경우에는 지금 6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니까 수소하고 만약에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소 하나, 전자 하나 가진 거, 또 이쪽 하나 있는 쪽에서 또 전자 하나 가진 수소가 이렇게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수소 두 개의 전자, 이쪽에 수소 두 개의 전자, 가운데 있는 산소 H 거를 공유했으니까 8개의 전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H, O, H 하면서 산소 쪽에 결합하지 않은 나머지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질소는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챘죠. 세 개가 지금 짝을 이루지 않으니까 질소의 경우에는 N이 있으면 이렇게 있을 테니까 H가 이쪽에서 전자 하나를 공유하고 또 다른 쪽에서 전자 하나를 공유하고 또 다른 쪽에서 전자 하나를 공유를 하면 이제 H는 어차피 뭐 두 개로 만족을 하는 거니까 두 전자가 되고 질소의 경우는 공유된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영역에 포함을 해서 8개의 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NH3인 암모니아는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가 그려져요. 이 짝지지 않은 점 두 개는 전자 한 쌍인데 이건 그냥 고립쌍이라 그래요. 그럼 탄소는 어떻습니까? 탄소는 4개가 다 이제 짝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탄소의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하면 수소 4개를 필요로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탄소도 8개의 전자, 수소들도 2개의 전자를 만족을 해서 위에서 말한 C 다 이동을 했네요. CNOF 이 경우에 수소가 결합이 된다면은 C는 4개의 수소, N은 3개의 수소, O는 2개의 수소 앞에다가 쓰죠. 이때는 F는 1개의 수소만 결합을 하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들이 각각의 루이스 구조예요. 특히 탄소는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다른 원자들 4개와 공유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H만 다 오면은 위에처럼 메탄이 되겠지만 H 대신에 또 다른 탄소가 오면서 이 탄소가 H랑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메탄이라 그러고 얘는 이제 에탄이에요. 영어 발음으로 에테인 그러는데 C2H6
만약에 탄소가 3개가 연결이 되고 나머지 결합을 전부 수소랑 결합을 했다. 그러면은 수소가 8개의 결합이 되겠죠. C3H8 이런 식으로. 탄소가 하나 더 늘어나면 이제 수소가 10개가 들어갑니다. 얘는 프로페인, 얘는 부테인, 프로판, 부탄 이런 식으로 탄소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H가 2개씩 계속 첨가가 돼요. 탄소가 모든 탄소들이 4개의 결합을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단일 결합으로만 결합들이 쭉 이어져 있다. 이럴 때 이런 물질들을 포화란 말을 써요. 포화, 탄화, 수소. 탄소와 수소가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이때 탄소가 전부 단일 결합, 선 하나로 쭉 이어져서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포화, 탄화수소라고 한다. 포화가 아닌 거는 불포화겠죠. 불포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두 번째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이제 요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 같은데 캡처를 해서 C2H6가 앞에서 설명한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C2H4도 있고 C2H2도 있어요. 뭐 약간은 좀 불안하다, 아주 불안한 건 아니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덜 안정하다 하는 건데, C2H4는 탄소끼리 두 쌍을 공유를 해요. 이렇게 두 쌍을 공유를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H하고 이제 2개가 각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 탄소들의 요 경우에 뭘로 설명을 할까요? 자, 이쪽 탄소의 전자를 우리가 이제 세어본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공유된 건 서로 양쪽 거가 다 되니까. 그래서 8개의 전자고, 이쪽 탄소도 보니까 8개의 전자가 결합이 돼 있어서 결국은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8전자를 만족한다. 전자가 부족하니까 두 쌍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쌍이 공유된 이 부분은 선 2개로 나타내고 우리는 이중결합이다. 더블 본드, 이중결합. 이 8전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전자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에요. 여기 보니까 삼중결합은 사이안화 이온 또는 일산화탄소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안화 또는 사이안화 이온 얘기하는데 CN의 일가 음이온이에요. 이 경우에는 C와 N 사이에 6개, 3쌍의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다. 빨간색이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탄소의 개수를 세어보면 8개. 이쪽에 질소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세어봐도 8개. 그리고 3쌍을 공유했으니까 선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한다. 단일 결합으로만 해서 8개씩 채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중결합, 삼중결합, 사중은 없습니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만들어요.
이 에틸렌, 여기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C라는 거는, 4개의 전자, H는 하나의 전자를 가진 건데, 요거는 뒤쪽에서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곧바로 이어서, 옥텟트 룰을 가지고,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만 잘 하면, 특히 유기화학 쪽에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나 구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HBr, H2S, N2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과정인데, 그냥 눈으로만 일단 확인을 해 보세요. 얘는 하나가 모자라는 원자니까 H 하나만 있으면 되고, 얘는 2개가 모자라죠. 8전자가 되기에. 그래서 H가 2개 와서 이렇게 H2S를 만들어요. 질소는 3개가 모자라니까 H가 오면 3개의 H가 오면 되는데, 질소끼리 완성을 하려면 그 세 쌍을 공유하면 8전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HBr, H2S, N2 이렇게 이제 분자식을 주고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그러면 처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조금 이제 화학을 배우면 어느 정도 잘 그리는데,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리느냐 보니까 여기 책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몇 가지 단계를 했지만 뭐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단 그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를 전부 다 세봐라. 그 다음에 골격을 그려라. 어차피 이제 결합을 형성하려면 원자들을 배열을 해야 되니까 골격을 그려라.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것을 중앙에다 배치한다. 전기 음성도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는 문제가 나오면 골격은 어느 정도 알려줄 겁니다. 전기 음성도를 배우면 여러분도 이제 골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거는 중앙에, 그 다음에 뭐 수소 같은 거는 끝에, 말단에.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세 번째는 이제 위에서 이제 골격을 그렸으면 이제 선을 하나씩 단일 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끝에 있는 원자들한테 8전자가 되도록 전자들을 배치해라. 수소는 배치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전자들이 있으면 중심 원자에다가 배치해라. 그래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끝에 있는 전자들을 일부 다중결합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든 8전자를 맞춰봐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해가 몇 개가 이렇게 있죠. 뭐 그런 순서대로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필기해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여튼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안 보셔도 괜찮은데, 연습 문제 보면 이제 연습 문제가 뒤쪽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짝수번은 이제 답이 없는 건데, 그쵸? 그래서 만약에 HBR은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루이스 구조 그려봐라 하는 게 이제 6개에 대한 그 물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C, D, G 이렇게 과제입니다. 미리 페이지 연 김에 알려주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골격을 만들어 준 거예요. C와 C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각각의 C에 H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뜻이죠. 축소 구조식인데 첫 번째 과정이 원자과 전자를 세는 거니까 C의 원자과 전자는 4개, 4개, H는 1개, C 결과적으로 2H4니까 여기서 8개, 여기서 4개, 총 원자과 전자는 12개네요. 12개. 그래서 일단 1번 원자과 전자를 다 더해라 12개. 2번 골격을 만들고 선으로 일단 단일 결합으로 연결을 해라. 그럼 현재 결합이 5개가 쓰였으니까 10개의 전자가 이미 사용이 됐어요. 12개의 전자에서 10개를 사용을 했으니까 남은 것은 2개가 남았죠. 이제 가운데 중심 원자에 8전자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탄소는 6개씩 있는 거잖아요. 3개의 선이니까. 그래서 오른쪽 탄소에 8전자가 되려면 여기 2개가 필요하고 왼쪽도 8전자가 되려면 2개가 이렇게 필요한데 남은 거는 2개밖에 없는데 필요한 거는 4개가 필요하니까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4개가 필요한데 2개밖에 없다. 2개가 모자랄 때 이중결합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자는 선이 지금 6개니까 12개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탄소에서 이쪽의 탄소가 8개의 전자, 이쪽의 탄소도 8개의 전자. 그래서 이 경우에 구조식은 C 이중결합에 H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번 문제가 조금 이제 다른 패턴으로 여기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과제는 총 6개라 그랬죠. 앞에 알려준 거 3개랑 30번 문제에서 A번 색깔이 또 왜 이렇게 바뀌어 버렸지? A번, C번, 그 다음에 D번 이렇게 있어요. 요건 좀 더 루이스 구조 그리는 법을 설명하고 요거를 할게요. 자, 여기 쭉 지금 설명이 된 거죠. 이중결합. 여기까지 이제 책에서 옥텟트 룰에 맞게 이제 그 루이스 구조 그리는 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루이스 구조가 당시에 굉장히 좀 신선하게 잘 들어맞고 좋았는데 이게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현상들이 몇 개가 있다. 타이틀이 지금 그렇게 되겠죠. 루이스 구조에 대한 예외.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홀수개의 전자밖에 없다. 어떤 분자를 이루는데 홀수개의 전자밖에 없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한다. N하고 O 사이의 화합물은 제일 이제 흔한 게 이제 NO2인데, NO2, 그렇지, NO2가 많이 있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NO도 있어요, NO. 뭐, N2O4도 있고, 하여튼 N하고 O 사이에는 좀 다양한, 그런, 그, 분자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NO2는 이렇게 그냥, 분자도 가능하지만, NO2라고 하는 일가 음이온도 가능해요. 근데 N이라고 하는 것이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O는 6개의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산화질소인 NO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자가 11개예요. 11개. 그러니까 아무리 8전자 규칙에 맞게 하려고 해도 짝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이 경우에는 홀수계 전자가 있는 경우는 홀수계로 완성을 해야 돼요. 이 전자가 짝을 이루지 못하고 외로운 전자가 존재하는 거를 레디칼이라 그래요. 프리 레디칼. 좀 약간 불안하다. 이런 의미가 약간 들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N하고 O를 골격을 형성하고 남은 전자들을 다 배치를 해 봤더니 산소에 6개, 질소에 3개를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줄 하나 긋는데 2개를 사용하죠. 그럼 남은 게 9개예요. 산소에 6개를 배치하면 3개가 남으니까 질소에 3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산소는 8전자가 맞는데 질소는 2, 3, 5전자밖에 안 돼서 너무 이 8전자에서 많이 벗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부족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중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형성을 하면 이제 N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을 하면 원래 11개에서 4개를 썼으니까 7개가 남았죠. 여기 산소의 8전자가 되려면 이제 4개만 있으면 돼요. 2쌍을 공유했으니까. 질소에는 역시 4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남은 거는 7개니까 질소 쪽에다가 하나 부족한 채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N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N에다가 8개를 맞춰주고, 산소가, 요렇게, 하나 부족하지만, 요렇게 맞춰주는 건 어떠냐. 지금, 두 구조가 똑같아요. 좌우의 전자만 하나 이렇게 이동한 거죠. 현재는 이제 그 짝을 못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도 누구 쪽에 8전자를 주고 누구 쪽에 7개를 줄 것이냐, 어느 게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론은 이쪽이 옳은 겁니다. 이쪽은 좀 불안해요.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에 형식 전화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것까지 하려면 또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하여튼 시간을 봐서 설명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할 텐데, 형식 전화가 전체적으로 0이 되도록 하는 게 안정한 거고, 어느 원자는 뭐 플러스 1, 어느 원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띄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형식 전화를 계산하면 이쪽이 질소나 산소가 전부 0이 돼요. 이쪽에는 그렇지가 않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다 하는 거고요. 어찌 됐건 홀수계의 전자는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루이스 구조 아니 팔 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억지로 뭐 이중결합을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한 채로 그냥 완성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일렉트론 디피션트라고 해서 전자가 부족한 분자들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BF3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자가 부족한 채로 완성하는 거는 주기율표에서 중심 원자가 붕소, 알루미늄 이 두 개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베릴륨. 이 베릴륨에서는 중심 원자에 쓰일 때에 4개의 전자, 붕소나 알루미늄은 6개의 전자, 8에서 많이 모자라죠. 여기서 그냥 끝내고 나머지들은 다 8전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13그룹에 있는 거는 결합을 3개만 사용한다. 그러면서 6개의 전자로 만족한다. 베릴륨은 결합을 2개 쓰고 4개의 전자로 만족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F3를 보면 자, B라는 거는 애초부터 전자가 3개 있는 거죠. 루이스 전자전 구조로 보면 F라는 거는 7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니까 나머지 3방향에서 결합을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전자들을 이제 세보면 플로르에 8개, 이쪽 플로르도 8개.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다 8개겠죠. 그러나 붕소에 있는 전자를 세보면 붕소는 결합쌍만 3쌍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6개예요. 8전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부족한 채로 완성을 한다. 이 물질은 중심 원자가 전자가 항상 부족해서 8전자를 만족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같은 이 고립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이것을 공유해서 붕소도 8개, 암모니아는 애초부터 8개였죠. 암모니아도 8개. 이런 식으로 8전자를 만족하면서 합쳐지는 반응을 한다. 여기에 보면 결합된 줄이 7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가운데 있는 요 줄은 사실은 공유가 아니죠. 공유이긴 하지만 각각에서 하나씩 제공한 게 아니고 질소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된 전자예요. 뭐 외부에서 보면은 모르겠지만 전자가 제공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조금 다르다. 이거 우리는 뭐 배위 공유 결합이다 이런 말로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파일전자에서 예외되는 게 첫 번째는 홀수계의 전자라서 못 맞히는 경우, 두 번째는 모자라는 상태에서 완성하는 경우. 자, 세 번째는 이제 하이퍼발란트라고 해서 요 경우에는 그 확장된 그 옥텟트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전자보다 좀 더 많은 전자를 중심 원자에 배치한다. 원자가가 이제 더 하이퍼 초과됐다 이런 뜻이죠. 이 하이퍼발란트는 중심 원자가 3주기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주기율표에서 보면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죠. 3주기에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Si, P,
황염소, 규소, 인, 황염소 또는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돼요. 얘네들은 아닙니다. 2주기는 안 되고 2주기는 그 전자 배치에서 ES, EP까지 있는 거고 3주기부터 이제 3D 채워지진 않았지만 3D 오비탈이 존재해요. 그래서 3주기부터는 결합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그 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심 원자로 사용될 경우에 8개를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확장된 옥텟트 룰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중심 원자 3주기 이상이고 최대 6쌍 4쌍이 옥텟트니까 2쌍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서 12전자 허용. 전자가 많으면 이렇게 허용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PCl5, SF6 이런 게 있는데 P라는 거는 5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는 거고 CL이라는 거는 7개 있는 거잖아요. CL은 다른 데서 하나하고만 공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CL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P와 CL이 결합을 하면 이렇게 PCl3는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PCl5라고 하면 일단 골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골격을 만들고 CL을 터미널에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걸로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CL은 전부 8개의 전자고 2인의 경우만 현재 10개의 전자로 완성이 되어 있다. SF6도 마찬가지죠. S에는 6개의 결합이 되어 있고 F들은 각각 8전자를 만족한다. 뭐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이거는 8전자만 가지고는 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온의 경우에도 뭐 가능한데 여기 이제 이온은 아니고 추가로 여기 IF5, XE, F4 이런 경우에 요건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IF5 자 초과되는 경우에 IF5라는 게 있어요. I는 7개의 전자 F도 보니까 7개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니까 IF5는 총 6개의 원자니까 7, 6이 42 42개의 전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가 골격을 형성을 하죠. F를 5개를 이렇게 골격을 형성을 해요. 그럼 5개의 선이 있으니까 10개의 전자가 이미 쓰인 거죠. 그러면 32개가 남았어요. 각각의 터미널에 6개의 전자를 배치해서 8전자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5개의 F니까 6, 5, 30. 이 점 찍는 데에 30개의 전자가 사용이 된다 하는 거죠. 6개씩. 그럼 30개를 빼면 2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때 이 2개를 어떻게 하느냐? 중심 원자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때 중심 원자는 총 몇 개냐? 세보면 5개의 선에다가 한 쌍의 고립쌍이 있으니까 6쌍. 12개의 전자가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허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 그림에 보면 i에 f가 5개, 각각 8전자씩 있고 i에다가 2개를 더 추가해서 모든 전자들이 다 사용이 됐는데, 이때 이제 세 보면 i는 12개다. XEF4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형식 전화라고 해서 있는데, 요건 아무래도 너무 이제 그 딱딱한데 여기까지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루이스 구조는 형식 전화는 빼고 다른 부분으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보면은 이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뭐 이런 게 막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단일 결합에서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갈수록 결합력이 세진다는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 본드 에너지라고 해서 결합을 끊을 때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큼 에너지를 줘야 끊어지느냐 하는 건데, 같은 입장에서 단일, 이중, 삼중 갈수록 많이 커지고 뭐 좀 적게 커지기도 하지만 더 큰 거는 확실하죠. 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합이 여러 개 형성될수록 단단하다. 그 다음에 결합 길이도 문제가 돼요. 한 쌍만 결합하는 거와 두 쌍 결합하는 거, 세 쌍 결합하는 거 점점 더 짧아져요. 더 많이 결합을 하려면 CN도 마찬가지겠죠. CO 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다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결합 길이는 다중으로 갈수록 짧아진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N 그 홀수개의 그 전자를 가진 거를 설명할 때 NO를 예를 들었죠. 얘가 5개, O가 6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합쳐봐야 홀수개밖에 될 수 없다. 이산화질소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5개와 6개 곱하기 2니까 여기 12, 17개. 홀수밖에 안 되겠죠. 반면에 NO2 음이온이란 게 있어요. NO2 음이온. 요건 이제 아질산 이온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짝수계가 가능해요. 외부에서 전자 하나가 왔다 하는 뜻으로 음이온이 된 겁니다. 자, NO2 음이온의 전자 그 구조를 그리면 N이 일단 5개의 전자, O가 6개의 전자, 여기 2개죠. 곱하기 2. 그리고 추가로 1개의 전자가 외부에서 왔어요. 이거는 여기 이온을 표시하고 있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총 몇 개입니까? 18개인가요? 18개의 전자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에 N과 O와 O를 이렇게 골격을 형성해요. 전기 음성도가 N이 작아요. 그러면 선 2개에 2개의 전자씩 4개를 썼으니까 14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8개씩 배치하려면 여기 6개가 필요하고, 여기도 6개, 6개, 여기는 4개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총 몇 개인가요? 16개죠. 8전자를 맞추려면. 근데 얘는 14개밖에 없으니까 2개가 모자라요.
이때 쓰는 방법이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을 하나 만들면 모자라는 두 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다시 계속 이어서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4개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2개만 있으면 되겠죠. 현재 질소의 그 전자 개수는 2, 4, 6, 8개, 선 3개의 고립상 하나, 산소의 그 이쪽 산소는 8개, 이쪽 산소도 8개. 그래서 이제 3개의 그 원자들이 전부 8전자를 만족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일가 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요게 이제 이 NO3라고 하는 NO2 음이온이라고 하는 아지산이온의 루이스 구조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데 현재는 한쪽 NO는 단일결합이고 한쪽 NO는 이중결합이고 그러니까 길이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또 그 길이도 얼마나 길고 짧으냐 여기 위에서 본 것처럼 NO 길이가 있나 모르겠네요. NO 길이는 안 나왔죠. 여기는 에너지만 있고 여기 이제 빠졌네요. 뒤에 이제 표를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분석 기기나 정밀한 기기를 이용해서 아지산이온의 구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N하고 O가 길이의 차이가 없어요. 아지산이온의 이쪽 O나 이쪽 O나 길이가 똑같고 아무런 차별이 없다. 전체적으로 음이온은 맞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평균적으로 하나는 단일결합이고 하나는 이제 이중결합인데, 요게 동등하다. 2개의 NO가 똑같은 자격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해서, 이 왼쪽도 1.5 결합, 오른쪽도 1.5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이중결합이 한쪽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거 뭐 어떻게 선으로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책에서도 이제 비슷한 물질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책에서는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요 위에 그림이 요렇게 있는 거죠. 단원 이름은 레저넌스라고 해서 공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린 그림이 요거잖아요. N 사이에 한쪽은 단결합, 한쪽은 이중결합 해놓고 음이온 있는 건데 얘 쪽인지 이쪽이 이중결합인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그리기는 했는데 여기 설명에 의하면 이 NO2의 이 NO 사이의 결합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반은 이거 반은 이거 이렇게 그리기도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동등하니까. 근데 결합 길이를 재보면 단일 결합보다는 짧고 이 이중결합보다는 약간 길어요. 1.5 정도쯤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이 고립상을 오른쪽에 6개 둘 것이냐, 왼쪽에 6개 둘 것이냐, 좀 약간 차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결합 부분만 본다면,
NO, NO 사이의 결합은 동등하다 하는 거예요. 어디도 하나는 이중결합이고 하나는 단일결합이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처럼 어쩔 수 없이 한쪽은 6개를 그리고 한쪽은 4개를 그리긴 했지만 결합만큼은 한쪽이 이중결합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결합이 양쪽에 걸쳐서 있다. 굳이 따지면 1.5차 결합이다. 한 쌍의 전자가 요 한 쌍에 추가로 된 전자가 한 영역에만 놓여 있으면 이건 이제 우리는 localized 그 부분에 놓여 있다 얘기하고 두 결합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러면은 delocaliz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퍼져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양쪽의 전자에 한 쌍의 전자가 그 양쪽 결합에 골고루 퍼져 있다. 이런 거 우리는 공명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명 구조로 있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이 어떤 그 형식을 갖추는 공명 구조는 특별히 안정한 그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벤젠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그거는 뭐 좀 그런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루이스 구조에 추가로 나오는 공명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링크해서 이렇게 뭐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보니까 루이스 구조와 공명과 뭐 이런 거 다 이제 내용이 있기는 한데 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막 실제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그려보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화학적 성질을 우리가 설명할 때 뭐가 있었냐 하면 분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분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게 하나 있었는데 빼먹고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딱딱한 내용 말고 이제 뭐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내용들 중간중간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분해에 대한 얘기니까 저 앞쪽에 있을 텐데 빨리 찾기는 쉽지 않겠네요. 잠시 녹화를 잠시 잠시 멈춤을 했다가 검색을 해서 다시 왔습니다. 이게 소개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분해 쪽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물의 전기 분해라고 해서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화학,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은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라는 그 원소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부피의 비가 2대 1이에요. 2대 1로. 자,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림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도 실제로 해볼 수 있는데, 간단한 요 시험관 같은 것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험관이 아니더라도 작은 병 같은 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런 그 전지가 있죠. 요런 배터리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것보다는 조금 모양이 달라 보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전기용품 파는 데서 전지를 사면 이렇게 거의 사각
기둥 이런 모양으로 됐는데 요쪽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단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좁은 거고 하나는 약간 넓게 되어 있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6V 짜리예요. 크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동문 같은 데 들어가는 전지 물론 이제 더 작은 것도 있지만 이런 전지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만 가지고는 전기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황산 나트륨이나 뭐 황산 칼륨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소금을 넣어도 돼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잘 안 되고 적절하게 소금을 넣고 전지를 그냥 소금물에다가 전지를 집어넣기만 하면 곧바로 여기서 막 기체들이 발생을 해요. 발생하는 기체를 따로 이렇게 그 독립된 그 기구에다가 받으면 플러스 쪽에서는 산소,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을 하고 채워지는 이 부피의 그 양이 부피가 2대 1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수소 쪽은 뭐 좀 확인이 좀 그렇고 산소 쪽은 모아서 이제 성냥불을 켰다가 꺼서 빨간 심이 나오는 거를 속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불 붙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곧바로 반응을 시키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다시 물이 되겠죠. 이 물이 되는 거를 직접 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로 되기는 되지만 이렇게 격리된 쪽에서 이제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고 이온화 시키는 그런 적절하게 이온을 통과시키는 막을 놓고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똑같이 물이 되기는 하지만 소모적으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요. 자, 왼쪽에서는 이제 수소를 공급을 해서 이온이 되면서 전자는 도선을 타고 흐르고, 그렇죠? 전자는 도선을 타고 흐르고, 수소가 여기서 이제 왔다가 이온화되면서 양성자는 특수한 막, 양성자를 통과할 수 있는 막으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산소 기체하고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만나서 물이 되는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수소를 태우면 수소에 있는 전자가 곧바로 산소로 전달이 되지만 지금은 도선을 통해 와가지고 산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여기에 적절하게 전기 기구를 이용하면 우리가 불을 켜지게 할 수 있고 선풍기를 돌리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일종의 전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소 연료 전지다. 그 설명이 책에 조금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실용화 되기에는 조금 멀었다. 연료 셀 자동차 해서 수소를 이제 연료로 해서 뭐 이제 아까처럼 그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하는 건데 뭐 가솔린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 그 상용화 되는 데는 아직 조금 덜 됐다 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내용이 딱딱해서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과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이스 구조 그리는 문제인데
하나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얘를 보이지 않고 한 게 하나 있었네요. 그렇죠? 자, 문제는 28쪽에서 CDG 이렇게 그 다음에 30번 문제에서 ACD예요. ACD 이렇게 6개의 분자나 이온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봐라 하는 게 과제입니다. 아마 다른 책들을 참고하면 비슷한 뭐 똑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 루이스 구조 그린 게 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나오고요. 혹시 비슷한 물질들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고 싶으면 홀수버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보고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참고하면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 될 테니까 여섯 문제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제만 한번 다시 적어줘 볼까요? 과제는 루이스 구조 그리기인데 28번에서 C, D, G, PCl3, SF2, H2, CNH. 참고로 여기는 8전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옥텟트 룰. 그 다음에 30번에서는 ACD, A는 ClF3, C는 BF3. 이건 교재에 있었던 거네요. P, F6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옥텟트에 맞는 거고, 요거는 부족한 거고, 이거는 확장된 거. 이것도 확장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